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모시고 우리 공화당의 갈 길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큰 박수 주십시오. 오늘 교육 좀 알찬 교육 됐습니까? 네. 경기도당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뭐 조남준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저 옆에서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경기도당이 그 1200만 경기도의 도당이 명실상부한 우리 공화당의 중심 도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김장용 위원장님 지금 앉아 계시기가 힘든 상황이세요. 사실은 그냥 돌아가실 뻔했는데 떨어지다가 줄에 걸려서 살으셨는데 그래도 골반뼈가 다 무너져서 몇 개월 만에 지금 뵙는 거죠? 3개월 넘었죠. 제가 참 마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전화를 했더니 여동생 분이 전화를 받으시고 뭐 그때는 그냥 피투성이로 가는 상태, 살지 죽을지 또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가셔서 그래도 잘 살아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제가 마음이 울컥한 게 우리 김장용 위원장 제가 어디서 뵌 줄 아세요? 처음에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뵀어요. 백악관 앞에서 저희들이 미국의 백악관 기자들하고 간담회하고 백악관 앞에서 대한민국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북핵 폐기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워싱턴 일정을 할 때 그때 백악관 앞에서 이 카우보이 모자를 쓰시고 나 한국 분인데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혼자서 북한 김정은 정권 이제 그 파괴, 북핵 폐기 뭐 이래서 혼자서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때 백악관 앞에 시위하면서 처음 만났어요. 제가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시고 골반 수술 다 하시고 그래도 잘 걷지 못할 때 전화를 드려서 살아오셔서 제가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더니 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렇게 다 죽었는데 살아온 것은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좀 더 제가 해야 될 일을 더 열심히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살리고 싶다고. 뭐 저랑 벌써 3년 가까이 되는데 뭐 김장용 위원장님이 뭐 한 번도 허튼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실 때마다 제가 참 우리 공화당 창당을 대한애국당 그 전신인 대한애국당 창당을 우리 허평한 대표님하고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거죠? 75년 정당사에 정당이 생겼다가
무너지고 6개월짜리 정당이 대부분 다고요. 5년 이상 정당을 유지한 정당은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이합집산적으로 모였다가 또 없어졌다가 그리고 정치인 한 사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없어졌다가 뭐 이런 정당들이 있었지. 또 정의를 내세우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보면서 그 탄핵의 부당함, 불법성, 불이익, 거짓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만든 정당이 대한민국당이고 또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탈당에 나올 때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죠. 새누리당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당에서 이제 10년을 있었고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인데 국회의원들 되게 혜택도 많고 아무튼 제일 좋은 직업 맞습니다. 특별하게 간섭도 안 받고 지역구 가서 열심히 막 국회 활동을 합니다. 그러고 근데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이명박 정부 때 노동개혁 제일 잘했다고 그랬죠. 이명박 정부의 최대 치적은 노동개혁이다.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개혁 최대 치적이 공무원 연금개혁이다. 여기에서는 다른 이설이 없습니다. 근데 조진이라는 사람이 양대 개혁을 다 했습니다. 그만큼 골치 아픈 일을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제가 해야 될 일 같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저 사람이 그냥 있었으면은 권선동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말로 따지면은 잘 나가는 정치인에서는 항상 저 뒤에 있었어요. 초선 때부터 재선 3선 때 항상 앞자리에 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원내대표, 당대표를 조은진이가 분명히 한다. 당을 이끌고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을 만나려고 했는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아무튼 잘 만들었는지 제가 이제 버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6년이 이제 졸업해서 6년이 가까이 됩니다. 당내에 그 당시에 제가 1월 26일 날 나왔는데 원래 11월 19일부터 서울역에서는 태극기를 들기 시작했죠. 서경석 목사님인가 그분들 중심으로. 그런데 제가 당내에서 유성민, 김무성 배신자들을 제명 조치하려고 당 지도부 제가 그때 당 서열 3위예요. 이제 이정현 당대표, 그다음 원내대표 정진석, 그다음에 전대. 도저히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이 내부에 배신 세력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다. 아까 지금 그 서평환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오전에 임덕희 상임고문님이나 서평환 상임고문님 그 강의의 내용이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1년 전에 이미 여러 징후가 있었고 북한의 노동신문에는 박근혜를 탄핵해라 하는 기사가 나온 거고 또 거기에 세월호 문제를 얻고 말타는 엄마라는 지목까지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옥죄기 시작했고 그렇게 몰고 가기 시작한 사건들이 안민석이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밝혀집니다. 업무죠. 업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계획된 업무입니다. 계획된
정권 찬탈이고 계획된 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마녀 사냥이고 불의의 세력들이 정의의 세력, 합법적인 대한민국의 정부를 몰아낸 사건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300회 가까운 집회 또 여러 번에 걸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우파의 이념 정당화가 되어 있고 이념 정치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해버린 거고 자유시장 경제를 탄핵했고 자유국민 대한민국 국민을 탄핵해버린 겁니다. 저들이 이해찬을 중심으로 30년 집권 정당 30년 집권을 얘기한 것이 그냥 아무런 데이터가 없이 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과 같이 특히 운동권에 저러한 내로남불 또 국가를 망치는 그러한 정책이 아니고 저들이 장기 집권을 위한 좀 더 국민을 속이는 그러한 정책을 했으면 그냥 30년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무너진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무튼 대한민국에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신 것은 맞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삼성 제3자 뇌물죄나 경제공동체라는 명목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한 수사를 한 건 맞습니다. 또 그것이 오히려 우파 쪽으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억울한 부분을 빼고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빼고 그냥 대한민국이 이재명한테는 넘어가면 안 된다. 문재인 5년의 좌파 정권이 나라를 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동지들이 윤석열 지지를 한 게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했지만은 정권 교체라는 부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화당하고 연대하지 않으면은 윤석열은 정권을 못 가진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저희들은 그런 연대 구도를 요구를 했고 선거하는 그 와중에도 연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재명 쪽에서는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직접 전화가 2번째로 오고 정책 연대라도 좀 하자. 제가 단호하게 당신하고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다른데 무슨 연대를 할 수 있냐. 무슨 연대를. 그러면 말 잘하고 똑똑하다 하니까 나하고 정책 토론을 한번 하자. 그때 김동연이 저리 넘어가기 전에 그럼 3자 정책 토론을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못하죠. 저랑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참패를 했고 대통령께서 사면대가 나오신 12월 31일 정오 그러고 대통령께서 저보고 편지를 보내달라 유영아 변호사가 얘기를 해서 제가 편지를 보내드렸어요. 한 6-7장 써서 그런 겁니다. 자, 이미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고 대통령께서 출마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저의 출마에 대해서. 저는 다음 주부터 16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홍보 계약을 해야 되고 인쇄물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하지 않으면 아무 인쇄물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가야 되고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서 그래서 저는 출마를 그냥 한 거예요. 분명하게 입장 요구를 제가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누구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지지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거 이후에 이제 퇴원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죠. 그때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딱 접어버리면 됩니다. 왜냐면 저는 모든 것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했고, 그분이 사면대가 나왔지만은 그분의 뜻이 대단히 중요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우리가 대한민국당을 창당하고, 우리 공화당이 만들어지고, 아까 강령을 보셨지만, 강령이 대통령이 한자 한자가 다 그분의 뜻이 묻혀있는 강령이고, 그 강령하고 우리 공화당이 창당하고까지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서 형태의 편지를 제가 쓰고, 또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갖고 계셨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볼 수도 있어요. 홍문종이라는 저로 봐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도 경기도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상하게 비대위원장, 대통령의 비대위원장 유영아가 대통령 직접 저한테 비대위원장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비대위원장한테 한 번 있으면 딱 한 번. 그거는 9월 달에 법원 앞에서 한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비대위 구성을 하면 어떠냐.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이기택 대표하고 홍문종 의원을 만났어요. 비대위를 받아야 된다. 선거 때까지 아직 6개월이 더 남아있잖아요. 비대위를 통해서 저도 제 지역에 나가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대구는 특이하게 국민의힘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됩니다. 광주하고 또 달라요. 여기는 무소속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홍문종 의원이 정면적으로 거부를 해버렸어요. 유영아 변호사 못 믿겠다고. 대통령 직접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유 변호사가 대통령 말씀을 전달을 한 건데 대통령께서 만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만나서 얘기를 하냐. 그래 깨진 거예요. 그런데 유 변호사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깨진 내용을. 저는 당연히 홍문종, 유영아 또 가로세로 편의제까지 해가지고 막 어울려 다닐 때 우리 공화당 힘들게 하고 방송에서 우리 공화당 엄해하고 막 이럴 때 당연히 알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대구시장 출마하기 전에 만났더니 전혀 모르더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본인이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뭐 전혀 모르냐. 그 다음에 그거를 홍문종 의원이 거부했다는 건 아니야. 전혀 모른대. 근데 어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홍문종 의원이 선거 한 달 그때 언제쯤 됐죠? 저한테 한 2달 전인가? 100일도 안 남은 일요일 날 저를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비대위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전달했죠. 지금은 이미 서청원 대표나 공동대표, 김문수 공동대표 이래가지고 세답이 다 되어 있는데 비대위보다는 선대위로 가고 저는 바로 대구 내려가겠다. 선대위에다가 모든 정권을 다 넘기고 선대위에서 알아서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게 진실입니다. 바깥에서 어떤 거짓말,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틀리면은 유영아 변호사가 있고 다 있으니까 고발하면 돼요. 제가 의사실했다고. 근데 그 사람들 다 고발도 못해요. 저는 분명히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 다 하잖아요. 바깥에서 그런 게 아니다. 어떻고 저쩌고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비대위의 진실은 그게 맞아요.
대통령께서 8월 달에 이제 좀 행동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몸이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뭐 며칠 전에 서청원 대표 현기환 최경환 전 원내대표 전 장관이죠. 현기환 수석 뭐 이렇게 몇 사람들 다 만났어요. 아무한테도 전화 한 통화를 아직 다 못 받았다. 그런 입장이라서 이분이 몸이 아주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신 거구나. 한편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도 아무리 1년만 있어도 견디기 힘든데 5년 가까이 계시면서 또 수사 기록을 보면서 그 검은 머리 짐승들한테 얼마나 배신을 당했겠습니까? 그 배신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본인을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신하는 모습을 직접 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런저런 우리 당에서도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이꼬로 우리 공화당 이꼬로 좋은지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스스로가 조급하게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 있느냐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날 만났던 분들이 다 그런데 다른 뭐 친박했던 분들이 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의 저를 비롯한 뭐 허경환 장군님이나 우리 공화당의 힘들기 상임 부모님이나 지도부들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분들이라 제가 그날 또 우리 공화당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에 이 투쟁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김현덕 우리 서울시당 위원장님이나 정주인 목사님이나 김현덕 위원장님도 일주기가 다 돼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셔서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대통령을 위해서 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 투쟁 과정에서 그냥 편하게 집에 계셔도 되는 분들이 교회 목회활동하고 그냥 말년에 집 사는 데서 그냥 편하게 쉬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정의라는 게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무효화하고 실질적인 명예회복, 재심을 통한 법적 명예회복까지 다 해야 된다. 그런 중차대한 이 화두를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저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다 합니다. 서청원 대표는 우리 당에 있었던 분이라서 더 잘 알더라고 다들.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특히 우파의 정치인들은 알아요. 물론 탄핵 세력들은 두려워하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여러 가지 세간의 이런저런 얘기들 그리고 당대표나 당 지도부나 당원 대부분 다 습성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막 화도 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게 우리 입장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정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의 진정성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 언젠가는 건강 회복해서 우리가 같이 하시면 된다. 그것만 우리가 학고부다에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고 오는 거고요. 밖에서 경선할 때 이런저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라서 일부 총장, 법률 담당, 우리 법률지원단 지금 다 조사 들어갔잖아요. 다. 그럼 뭐냐? 거짓말하는 거를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당내 경선도 경선인데
또 지속적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전쟁으로 나오기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무슨 중공군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 13살에 대한민국에 내려오신 아버지 보고 인민군으로 내려왔다 하고 그런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 조치할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법적 조치한다니까 이제 더 길을 쓰고 이제 난리들 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해라. 강용석이 이제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강용석이한테 우리 당을 10억에서 30억에 팔아먹으려고 그랬다. 그 소리 들어본 사람 들어볼래요? 있잖아. 10억에 30억에 팔아먹으려고 했다고. 그런 쌤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쌤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가로세로는 저는 강용석이하고 좀 별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가로세로하고 얘기할 때도 김세희하고만 얘기하지. 김세희는 지금도 언제라도 좀 만나 뵙고 말씀도 드리고 이러겠습니다. 그래서 김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억에 30억에 팔아먹어 보겠다고 팔겠다고 그걸 어떻게 겁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청년들이 제가 생전 모르는 청년들이 강원도 행사 마치고 술자리에서 박근혜 버리고 조원진 밀어놓으려고 제가 미쳤습니까? 그런 얘기 하기에. 허병환 장모님이 혼낸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때부터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왜? 하면 다 고발감이죠. 고발감.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 16억인가 후원금 들어온 거 정치자금법상 제 통장으로 돌아있기 때문에 후원금 통장으로 돌아있기 때문에 조원진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통장의 돈들은 전부 다 재산신고에 넣을 수밖에 없다. 그 공고에다가도 해설 다 해놨죠. 이 공고는 16억은 정치 후원금입니다. 다 최고위를 했다는 자들이 그걸 가지고 조원진이가 재산이 왜 갑자기 늘었냐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 당원들 또 허병환 장모님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 가만히 놔두겠어요? 우리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공화당이 정치하는 놈들이 정치하는 옆에 조금 기웃거려 봤다고 조원진이까지 우리 공화당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매도하는 그 자들이 인간들입니까? 무슨 룸사롱을 아까 누가 하더라? 이명호 최고님은 룸사 여자 먼저 얘기하는데 룸사롱 가서 제가 여자하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개뿔 같은 소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3기가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3기 지도부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 3기 지도부에 계시고 또 3기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정말 경험도 있으시고 3기 시도당 위원장 중에서 지자체 기초단체에 의장하셨던 분들이 2분 계시고 입조연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정치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 공화당의 정책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대통령 11월 17일 날 정책 문화일보에 발표를 하고 딱 1년 만에 이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정, 보완, 또 새로운 정책을 넣는 그런 과정들을 다 안상열 정책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정책위원 또 정책자문위원 한 20분 정도 되는 분들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정책 시간이 다 나왔습니다. 사실은 안전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정리하면은 정책안들이 내년도 우리 공화당의 정책안들이 나오고 그 정책안들이 총선 전에 한 번 더 수정 보완을 할 겁니다. 수정 보완을. 그러면 그 정책안이 바로 정책 공약이 내년 6월 정도 되면은 완벽한 총선 대비 정책 공약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대선 끝나고 이제 정치를 그만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용화 변호사가 아무튼 만나자 해서 만나서 대통령 뜻을 좀 들었어요. 뭐냐면은 그 의중이 뭐냐? 제가 그때 뭐라고 했겠어요? 저는 딱 한마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뜻대로 하겠다. 딱 한마디예요.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3기 지도부 구성 이전에 이제 새로운 지도 당 대표도 이제 공동대표 형식으로 해서 새로운 지도 체제를 좀 만들어 놓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 와중에 경기도당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마음고생 제일 많으셨지 사실은. 네. 경기도는 왜 그랬어? 저는 경기도만 오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정당은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게 정의가 아니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침묵한다고 그것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옳지 않은 우리 당의 강령에 벗어나고 윤리 강령에 벗어나잖아요. 우리 당의 윤리 강령에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당원은 그 강령이나 윤리 강령에 벗어나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정당인데 누가 함부로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우리 공화당은 좋은 질의 정당이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 당원 50만 당원 6만 책임 당원의 정당이다. 그래서 다 주인이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그래서 경기도나 오늘 인천 경기니까 경기 인천이 확실한 뿌리를 내리자. 확실한 뿌리를 내려서 누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음해를 하든 어떻게 도전을 하더라도 이겨나가는 그런 철저한 이제 정신무장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좌파들이 지금 제가 재판 몇 군데 받는지는 아세요? 좌파들, 그렇죠. 우파들도 겁니다. 무조건 고소고발 들어오면은 뭐 문재인 때는 무조건 기소시키는 거예요. 기소라는 게 뭡니까?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 기소한 건 되면요 다 입 불불 떱니다. 기소라는 게 뭐예요?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뭐 기소된 게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걸로 한번 빼야지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6.25 우리 광화문 투쟁 기소됐죠. 서울역에서 김정은 화장실이라는 거 기소됐죠. 팽목항 일본에 가가지고 팽목항 반파제 가가지고 시작했는 그것도 기소됐죠. 팽목항 가는데 뭐 우리 공화당이 이제 누군지 어떻게 알고 근데 막 사람이 그 사람 저 사람 근데 그것도 우리가 집회했다고 기소하면 돼요. 집회했다고. 집회 신고 안 하고 집회했다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무코. 국회 공수처법 그거 기소됐죠. 또 이상한 거는 그때 뭐 여자분 또 우리한테 이상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뭐 아무튼 또 김창호 건도 있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건이 있잖아요. 아니 정치인 한 사람이 기소한 건데도 다리 후들후들 떨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7, 8건이 기소대가 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정치인 봤어요?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부정부패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만경공호가 어디 감히 우파를 들어옵니까? 당연히 자유우파의 정당 같으면 가서 싸워야지. 싸우지 않는 국민의힘이 잘못된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를 통해서 온 것 다 겁니다. 온 것 다. 그래서 지긋지긋하다 진짜. 기술되면 변호사 다 사야 돼. 지긋지긋하다. 왜 좌파들은 지긋지긋하는데 왜 우파는 그걸 못하냐는 거야. 우파는 못하잖아요. 그걸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되는데 우리 공화당 동지들도 이제 막 귀찮은 거야. 바로 세웁시다. 첫째는 당의 정체성,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에는 머리에 딱 들어가게. 강령 여러분들 복사한다고 해가지고 외울 때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딱 복사해가지고 외울 때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외울 때까지. 국민교육은 이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외우듯이 우리 공화당의 강령을 외울 때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외우시라고. 네. 그 강령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대한민국당에는 강령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들어갔는데 왜 우리 공화당에는 박근혜 이름을 뺐냐고 막 조원지가 대통령 버렸다고 또 얼마나 가는지. 대통령 말씀이 옳으신 거예요. 당신이 아직 살아계신데 강령에다가 대통령이 주신 우리 공화당 이름의 강령에다가 당신 이름을 넣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제가 못 이겼어요. 대통령. 그래서 이제 3기 지도부가 구성이 됐을 때 우리가 한풀이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정말 계획을 가지고 국회를 6명이 국회를 들어가고 그 다음 들어가서는 이제 수권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 과정에서 연대 구조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연대를 고사하고 스스로 무너질까봐 지금 그게 좀 걱정은 돼요. 좌파들이 심각하지만은 엄청 보인 겁니다. 저들이 아직 공식적인 정당 오다가 안 내려와서 그렇지. 정당 오다가 내려오면요. 촛불 때 모였던 30만, 걔들 70만 가는 거짓말이고 30만이 모이는 거 30만이 모였습니까? 그게 숭례문에서부터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숭례문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꽉 찬 겁니다. 그게. 제가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또 체제 전쟁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설프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 악법, 악행, 악석, 붉은 적폐를 청산도 못하고 청산 칼도 못 들고 찌그러들 가능성이 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주변에 저 가까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얘기 들었어요. 적폐 청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적으로 간주해가 적폐 청산 못한다. 민주당과 안에 쳐다보면요 다 갈라서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은 부정부패 나오면 집을 넣으면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정거 정의를 가지고 집을 넣는다는데 누가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게 정치 보복으로 몰리면 안 된다. 그러면은 궁극적인 5년간의 붉은 적폐 청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하고 민주당을 좀 구분을 하는 분리를 좀 시키라는 거예요. 분리를. 이재명은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확실하게 밀고 민주당한테는 대화의 채널을 열어가지고 협치기를 열어라. 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여기
우리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도 직격탄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의 30%의 중산층 중에서 반이 무너졌습니다. 중산층 중에서 반이 무너졌어요. 지금 은행에서 회수하면은요, 그 반 남아있는 반도 또 3분의 반이 또 무너져요. 결국 중산층의 대한민국의 30% 중에서 10% 남고 다 무너진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무너진 중산층 복원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건전한 비판 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산층이 무너지면요, 제일 좋아하는 놈들이 좌파 새끼들입니다. 좌파 새끼들. 왜? 중산층들은요, 어느 순간에 표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안 무너뜨려요. 그런데 중산층이 무너지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양단의 좌우가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극단적인 투쟁. 저는 벌써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법리스크에 이재명의 민주당하고 이재명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용어는 쓸 수가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쓸 수 없는 용어를 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딸들, 용아들들을 동원해서 완전히 팬덤 정치가 아니고 좌파 독재 정치를 하는 겁니다. 비판 세력을 다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은 국민의힘이 오른쪽에 있는 세력들하고 연대 구조를 짜면서 좌파들의 이 사항들을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정서만큼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지금 극단적인 좌우 대결에서 중도에 있는 삶을 버렸던 그 중산층, 소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비판 세력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기대를 했는데 정치권끼리만 싸우니까 내 삶을 되찾아줄 줄 알았는데 내 삶을 되찾아주기는 고사하고 더 힘든 경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좌우에 강성들만 남은 거죠. 소위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개딸 정치하고 오른쪽에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정치만 남아서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이거든요. 제가 수없이 얘기를 전달해요.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 정권에 뿌리박았던 5년의 좌파 세력들이 다시 결집을 한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들이 모여들어요. 못 모입니다. 지금은 6개월 동안 극단적인 정책을 가버리기 때문에 자는 자대로 우는 우대로 우도요. 윤핵관 너가 하는 꼬라지 꼴보기 싫다는 거야. 윤석열 당신은 잘못하고 있다. 오른쪽은요, 반이 벌써 이탈되가 있다. 좌파들이 극단적으로 100만을 모으면 오른쪽은 200만이 모이고 좌파들이 50만 모이면 오른쪽 100만이 모여야 되는데 100만은 뭘로 모읍니까? 돈으로 모읍니까? 누구같이? 아니잖아요. 100만을 모으는 것은 국민들의 절절한 체제 수호 정신하고 정의감하고 진실에 대한 자신감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모여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1, 2만 모인 거 해가지고 정의도 버려버리고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도 버려버리고 그냥 우리가 태극기 중심 세력이다. 이 말 제가요, 국가 원로에 자기 원래 큰일 하시는 분한테 제가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뭘 대비하겠다는 겁니까? 좌파들 30만 명이었는데 지금 모여있는 태극기 세력들이 그렇게 모을 수 있다고 봅니까? 정의롭지 않은데. 그러면 좌파들이 50만 모이면은
정의로운 국민이 100만이 모여 싸울 거 아닙니까? 싸우더라도. 그때는 탄핵 촛불 정부와 전혀 다른 정국의 폭력 사태가 벌어집니다. 폭력 사태가 벌어져요. 왜? 저도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이쪽은 일방적으로 그때 당했는데 이제는 좌파들 죽기 살기로 한다고. 그럼 거기는 진실되고 정의롭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세력이 아니면 그들과 전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우파에 있는 언론하는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막고 있잖아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국민들이 모여야지 좌파들하고의 전면전을 막을 수가 있는 거다. 그 중심에는 우리 공화당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SNS 활동도 하자, 뭐 홍보 활동도 하고, 당원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시도당 조직도 정리하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도 이제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당인가 쉽게 손을 잡을 수도 없어요. 불의의 세력들, 좌파들하고는 특히 쉽게 내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강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저들이 두려워하고 저들이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손을 내미는 순간에요. 우리가 손을 내미는 순간에 우리의 길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고 모임을 하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0월 26일 같은 모임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 정도 모일 것 같으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 이런저런 월요일날 뭐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잖아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을 제대로 된 우리 공화당의 전략으로 그대로 가려면 지금부터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국께서 뭐 광주 가서 뭐 집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어떻게 뭉쳐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국민의힘의 연예관들도 또 윤석열 정부도 우리 공화당을 바라보는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론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여주는 문제도. SNS 문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책임당원 중에서 뭐 2만 5천 명만 공카에 가입해서 당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 보고 그렇다면 매번 책임당원들한테 문자 못 보내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그 효과는 뭐겠어? 50만 당원들한테 보내는 효과가 뭐겠습니까? 한 사람이 10,000명만 돌격대가 있으면 한 사람이 100명만 여러분들 주변에 100명 체크해도 카톡방도 있고 이런저런 뭐 동창도 있고 100명만 내가 나르겠다.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100만 명이야. 그게 힘이에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모이가지고 행사를 하면 힘들더라도 더 모이자. 더 모이자. 여러분들 보세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개월 동안 우리 나름대로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그때부터 진짜 제가 머리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신이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머리 아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공개하라는 이유도 이 방송을 보시는 당원분들이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5년간, 6년간 엄청난 위대한 여정을 겪고 오신 거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인천시당, 경기도당 간부 교육이 나름대로의 저의 뜻이 또 우리 공화당의 허평한 상임고문님이나 윤덕기 상임고문님이나 또 우리 최고 지도부들의 뜻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합창단 분들하고 저녁을 했어요. 합창단이 지금 26명인데 합창단을 50명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화합의 밤, 우리 합창 공연 같은 또 우리 고당에 1년간 우리를 위해서 고생했던 성악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어서 그런 불의웃돕기 그런 연말 모임을 좀 할 생각이고요. 각 지역마다 산악회들이 거의 다 구성했습니다. 물론 구성은 안 된 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공화산악회, 우리 산악회 이런 명목으로 어라차체 개별산악회들도 있고 그래서 구성을 해서 산행을 과거에 민주산악회라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토요일마다 나와서 투쟁하는 건 저는 지금 아니라고 보고 이슈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좀 결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집을 한 번이라도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 달 한 번에 딱 정해가지고 며칠 날 토요일 날은 전국 전체에 우리 당원들이 모이는 산악회 간다고 해서 정상 등산 가는 거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같이 모여서 등산하면서 우리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길을 하기 위해서 11월 첫째 주까지 매주 이 연수가 잡혀 있어요. 그것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100여 명 정도가 경기 인천에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연수하고 다음 주는 부울경인가요? 부울경이 또 연수를 하고 부산 경남이 부산 사업 그 다음 주는 서울 강원 그리고 12월 첫째 주는 대구 경북 이렇게 연수를 매주 잡아놨어요. 연수 잡아놓고 또 저희들 스케줄 짜서 마음대로 우리가 연말에 또 김장 봉사활동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 그런 활동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SNS 활동해야 된다. 여러분들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이 오늘 열변을 표현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핵심은 뭐예요? 들어가자. 방송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달고 하는데 이제는 좀 얕게 하자. 얕게. 좋은 집 만만치 말고 저런 정치인도 있었구나. 이렇게 얕게 하자는 거예요. 그 대신에 들어가면은 10,000명. 그제 제가 스피치 했잖아요. 그래도 7시간에 1,000명이 넘으니까 시간 더 하려고 하더라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모든 방송사 PD들이 멈춰서 있어요. 굉장히 방청률 때문에. 그리고 후속타 방송 보면은 또 그 다음에 댓글 달고 또 보고 이래가지고 이게 10만 넘어 20만 넘어 30만 넘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하자 그러면 하잖아요. 아까 구호하시잖아요.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명호 최고님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 10,000명 들어가서 저에 대한 방송사 모든 방송사가 요청하도록 만들고 또 우리가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5천 명인데 공카에 5천 명이 5천 명만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5천 명이 100명한테만 퍼나르면요. 그 보는 숫자가 50만입니다. 50만. 50만이 보면요. 모든 방송의 탑이에요. 탑. 여러분들 조회수라는 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100명한테만 방송 나오는 거를 날려주면은 카톡으로 날려서 그것이 열어봐 보는 게 조회잖아요. 열어보는 게 조회수예요. 그 조회가 열어보는 숫자가 50만에 열어보면은 그게 모든 방송사의 탑입니다. 탑. 100만 넘어가면요. PD들끼리 잔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능력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접속을 못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참석했던 분들, 전국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선관위 주제로 한번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한번 교육을 하는 게 좋겠는가. 우리 공화당이 이제 교육 가면은 한번 저희 당 간부 교육 공산당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 당 간부 교육이 한 1,000명 정도 모일 거예요. 당 간부 교육이 두려운 정당입니다. 당 간부 교육에 1,000명이 모이면 이제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조직 정리 잘 하시고 또 교육도 좀 더 저희들이 더 알차게 준비도 좀 많이 하고 오늘 제가 다음 서울시당이나 강원 연수 때는 허평환 대표님이나 임덕희 상임고문님 한 번 더 오셔서 오늘 강의를 제가 감독을 했거든요. 두 분 강의를 시간을 좀 더 들여서 두 분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세요? 질문은 고사하고 배고픈데 이제 끝내자 이거죠. 자, 됐습니까?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고 이 프레임을 앞으로 좀 오셔서 좀 돌려주시고 기념 촬영을 한번 할게요. 다들 나오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이번 테이블만 이쪽으로 네, 잘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기념사진 촬영할 겁니다.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한 분 더 빠지면 다 나오세요. 다들 빨리 다 나오세요. 이명호 최고에 빨리 오세요. 앉아도 될까요? 앉으면 좋은 친구들 지금 먼저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 저 선배님들 앞으로 좀 앉으세요. 앞으로 이 자리 비었잖아. 앞으로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사진 찍는 분이 저 위로 올라가서 찍어요. 올라가서. 앞에 저기를. 저 뒤에 좀 뒤에 가서 찍어라. 유튜브를 뒤로 좀 빠져주고 옆으로 빠져야지. 유튜브를 옆으로 빠져줘야지 찍죠. 그거 다 가리잖아. 저 유튜브들 옆으로 좀 빼세요. 좀 남양주. 남양주 좀 빼라고. 됐다, 앉으세요. 됐어, 됐어. 나온다. 됐죠? 잠깐만요. 우와, 높다. 김재웅이 나눠도 가라고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도 안 나온다니까. 이 여자 다 가린다니까. 저쪽하고도 또 가지고 왔더라고. 이거를 뒤로 더 빼라니까 유튜브를 조금 더 뒤에 가서 찍으라고. 얼른 들어오세요. 버스 찍으면 되겠다. 이제 올라가서 찍어. 모자를 얻으시는 분이다. 이해가 안 보입니다. 자, 우리 공화당 경기 인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고생이 될 게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할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들 했습니다. 오늘 많이들 배우셨네. 예? 카톡 보내는 것도 배우고, 사진 보내는 것도 배우고. 네, 어제부터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교육연수 함께 해주신 당원동지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주요 당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무겁다는 점 인식하시고 가게 일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안전하게 기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고위원 회의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최고위원님들께서는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잠시 있을 회의를 위해 이곳에 대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최고위원 회의가 있다네요.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회의가 있다네요. 잠시 후에.